잘켜줘 TV에 오신 전국의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19년 6월 27일. 이번 영상에서는 기다리시던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공부하는 그 계획과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학교 2학년들 1학년 때는 그 학교에서 공식적인 시험이 없다가 이제 중간고사를 치르고 잘 치렀다고 만족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깜짝 놀랐다, 충격받았다 이렇게 느끼신 부모님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말고사를 열심히 준비 중이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하셔도 기말고사에서 별다른 진전은 아마 없으리라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열심히 공부시키신 그 상황에 제가 재뿌리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이들의 그 긴장감이라든가 그런 걸 이렇게 전체적인 걸 이렇게 감안을 해 볼 때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거다. 그리고 이제 대책을 이제 본격적으로 세워야 되잖아요.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쯤 되면은 아이들이 앞으로 성장을 해 나가고 앞으로 공부에 대해서 어떤 이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일정한 그 성과를 거두는 그 전환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거든요.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요.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그냥 허술하게 보냈다가는 또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을 좀 가다듬으셔가지고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근데 학교에서 그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평가 자료를 가지고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여태까지 공부한 그 성취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이렇게 예측을 하는 데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확인도 할 겸 이번 여름방학 때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아이들 공부를 지도를 해야 되는데요. 먼저 이 국어입니다. 국어는 뭐 제가 누차 강조를 하지만은 고등학교 가면 대책이 안 쓴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중학교 2학년이라고 생각이 그런 위치에 있으면은 자, 이거 충분히 만회해 가지고 고등학교 가서 내신 1등급 받고 수능에서 최소한도 국어 영역에서 1등급을 받는 그 실력을 쌓는 가장 이 분기점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늦지 않았다. 물론 열심히 한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한 번은 점검을 해 가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국어라는 과목의 교과서가 국정교과서로 이렇게 한계가 있을 때는 문제집도 많았다 그랬죠. 그래서 어느 정도 테스트도 하고 공부도 하기가 좀 수월했는데 지금은 출판사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그게 그닥 문제지도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도하는데 많이 힘드시겠지만은 그 EBS 강좌에서는 그 각 출판사마다 이렇게 교집합으로 좀 뽑아가지고 강의를 진행을 시키니까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정도다. 그 정도는 충분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2학년이라도 점검을 안 했다면 1학년 뉴런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이걸 언제 하느냐? 1학년 뉴런은 지금 그 여름방학 때 한번 짚어주는 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뉴런이라는 책을 할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물론 강좌로 해결을 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아이가 직접 앞에서 그 도입 부분에 있는 이론을 다 이렇게 꼼꼼하게 읽고 체크를 하고 문제풀이를 들어가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끝나면은 이제 전체적인 그 문제지가 또 뒤에 또 있잖아요. 이거 할 때 꼭 그 부모님이 아이에게 문제 풀어 이러면서 한 문제씩 답 보면서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이가 지금 그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국어 성적이 안 좋다 이럴 때는 그 뉴런을 같은 방법으로 실시를 하되 그 단원마다 처음에 이렇게 문제가 소소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본인이 읽고 그 문제 풀이에 들어가는데 제가 읽으라고 강조하는 그 이유는 모든 공부의 기본이거든요. 본인이 직접 읽어야 됩니다. 그 강의 들여서 해결될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국어는 특히 더 합니다. 그래서 그 읽기에 어느 정도 내공이 쌓이지 않으면 국어 시험에서 영원히 자유로워지지 못한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읽고 문제 풀이를 하고 그 소소한 문제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그거 할 때는 아이 보고 풀으라 그러세요. 그리고 부모님이 답을 맞춰보세요. 자, 1번 하고 1번에 답해서 틀렸을 경우 절대로 틀렸다 맞았다 하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조용히 틀린 것만 이렇게 체크를 하세요. 그 다음에 강의를 들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답을 맞춰보라고. 그러면은 아이가 강의를 허술하게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진행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됐다 그래도 국어책을 그 뉴런을 본인이 직접 읽으면서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 이거 뭐 수학책도 아니고 뭐 전 단계가 안 됐다고 해서 못 읽어질 글씨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꼭 본인이 직접 읽어서 진행을 시켜라. 그러면은 2학년 2학기 때 2학년 뉴런을 들어갈 수 있잖아요. 늦어도. 그죠? 그리고 그걸 끝내고 이제 3학년 올라가기 전에 프리미엄 강좌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3군데 영역을 이렇게 찝어줬잖아요. 이걸 계획적으로 꼭 진행을 시켜줘야 됩니다. 최소한도 그 정도는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국어 과목은 그렇게 진행을 시켜주면은 큰 문제가 없다.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은요. 그리고 부모님이 꼭 체크를 해줄 때 그것이 가능하다. 이런 전제 조건을 달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수학이죠. 그죠? 수학을 그 시험을 봤더니 자, 중학교 그 내신 시험에서 뭐 90점 나왔다. 그렇게 흐뭇하게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뭐 다 맞았다고 또 안심할 상황도 아니고요. 문제는 5, 60점대 나왔다. 큰일 났죠. 그죠? 그러면은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있죠. 6학년 계산왕 초등학교 1, 2, 3, 4, 5, 6학년 계산왕 시리즈를 최소한도 이번 여름방학 때 시켜줘라.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1학년 1학기 과정으로 지금 2학년 2학기 때도 1학년 1학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의 뉴런을 나가도 늦지 않다. 왜 늦지 않느냐? 2학년 2학기 때 뭐해요? 도형, 평면 도형 파트가 나갑니다. 전혀 차원이 다른 진행을 나가거든요. 그건 웬만큼만 해도 점수가 괜찮게 나와요. 그거 못했다고 또 3학년 2학기 점수가 덜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에 있는 그 세 학기에 걸쳐서 쭉 되어 있는 그 연산,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건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학교 때 뭐 시험 잘 봤다고 특목고 갈 목적이 아니라면은 일반고 가는데 그게 지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찬스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처음부터 1학년 1학기부터 싹 훑어 나가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뉴런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밟아와도 지금 절대로 늦지 않다. 단 부모님이 챙겨줄 때요. 아이가 혼자 그냥 뭐 하는 애들은 드물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무리 좋은 계획을 잡아줘도 그렇게 드뭅니다. 되는 경우가. 그래서 부모님이 늦었다 생각하시면은
찝어서 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꼬치꼬치. 그런데 제가 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어떤 방법을 찾아봐도 부모님이 해주는 방법만큼 좋은 공부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댓글에 이렇게 읽어보면은 말을 안 들어요. 서로 언성이 높아져요. 뭐 그러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도 휘어잡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만 조금 생각을 달리 하시면은 그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2학년 보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연산시킨다 그러면 또 애가 막 뒤집어지고 거품, 죄송합니다. 뭐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해도 꼭 해야 됩니다. 그건 안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벌어진 거잖아요. 그나마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찬스가 됩니다. 더 늦으면은 그 부분을 못하고 넘어가게 되고 그게 결국은 고3까지 이어집니다. 그럼 고3들도 수학의 어려운 문제, 뭐 흔히 말하는 킬러 문제도 가끔 잘 푸는 애들도 연산에서 틀립니다. 그게 무슨 그 상황인지 몰라도 비극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아직 안 늦었으니까 차근차근 이렇게 짚고 넘어가도 지금 중2 여름방학 단계에서는 시간은 촉박하지만은 그렇게 절망적이진 않다. 절망적이다 보다는 이제 공부를 할 때가 아이가 됐다는 걸 느끼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다. 그래서 열심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이제 중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그 연산은 뭐 많잖아요. 문제지. 뭐 센도 있고 뭐 A급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요. 그 연산이라는 거는 중학교 때 배운 또 수학적 규칙이 이용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 어려운 문제를 자꾸 풀어가지고 기본적인 그 규칙마저 망각하게 만들지 마시고 쉬운 문제, 예를 들어 센수학에 있는 A단계의 쉬운 문제는 바로바로 연산의 규칙하고 약속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틀리지 않게 진행을 시켜주는 게 중학교 과정의 연산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문제집에 그 쉬운 단계를 가지고 짚어주면은 수학을 쉽게 어느 정도 레벨까지 올릴 수 있다 하는 게 제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C단계 어려운 문제 그거 많이 풀었다 그래서 수학적인 그 중학교 과정에서 수학적인 그 연산 계산의 규칙이라든가 약속이라든가 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계산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도움이 크게 되지 않는다. 오히려 밑에 단계에 있는 문제로 풀어주는 게 그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고 풀이 과정에서 습관화되기 때문에 쉬운 문제로 해줄 때 더 효과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안 늦었으니까 지금부터 착실히 밟아 가시기를 바란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뭐 특목고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뭐 딱히 드릴 말씀이 없네요. 개인차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고요. 어느 정도 돼 있는 아이들도 가급적이면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시점에서 수학을 처음부터 한번 까뒤집어서 해달라. 그럴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수학은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고등학교 가서 무난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어하고 수학에서는 영어 해야죠. 그죠? 자, 영어 제 경험으로는 그 옛날에 그 맨투맨 영어를 한 권을 완벽하게 암기를 하고 그리고 어휘력 여기 보이는 어휘 끝 스타트 영역 옛날에 스타트거든요. 이게 이걸 하고 그 3학년
말쯤 가서 천일문 정도 하면은 고등학교 가서 아주 잘 먹고 잘 살거든요. 영어 과목만큼은.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가서 뭐 이쪽에 이제 수능 어휘 이 정도 어휘를 하면은 수능에서 재수 없으면 하나 틀리는 정도의 레벨까지 올라갑니다. 자, 제가 이 수능에서 재수 없으면 하나 틀리는 영어 공부 방법에 일단 길을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영어 책도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권의 뭐 출판사마다 다 다른 거, 이거 보니까 이것도 좋을 것 같고 저거 보니까 저것도 다 괜찮아요. 그러다 보면 기본서라는 게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점점 더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기본서로 나가되 그 기본서 과정 고등학교 이제 1, 2학년 내신 영어 시험에 지엽적인 어법이 나오거든요. 수능에는 안 나오는 어법. 그런 데서 내신에서 점수가 깎일까봐 3,800제를 하라 그랬잖아요. 그건 3,800제 책 두꺼워도 답지 빼놓고 나면 얇습니다. 그래서 1학년 걸 이렇게 다 하고 2학년 넘어갈 때 2학년 과정에 있는 게 한 80%가 또 1학년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그 출판사하고 뭐 관련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영어를 배울 때는 이렇게 가볍게 자꾸 반복이 되니까 그게 좋다는 거예요. 저 많은 걸 언제 해야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추려보면은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 정도 뭐 쓸데없는 건 아니고요. 뭐 이쪽 저쪽 문제풀이보다 한 권의 한 출판사에서 이렇게 완성시켜놓은 그 교재로 한번 쭉 훑어주면은 고등학교 내신에서 어법 정도는 이렇게 충분히 만회가 된다. 그래서 2학년 때 덜 됐다. 영어가 그렇게 이제 영어 시험에서 또 멘붕이 왔다 이러시면요. 눈 딱 감고 1학년 3,800제를 여름방학 때 시키세요. 어느 정도 성취도가 있는 애들은 뭐 2주면 될 거예요. 2주. 기본적으로 1학년 2학년 학생이 1학년 3,800제를 끝내는 데는 한 달로 잡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2학기 때부터 2학년 걸 해도 되고요. 그 끝날 무렵에 3학년 걸 해도 되고요. 그래서 아직은 영어 공부하는데 많은 시간적 기회가 있다. 그렇지만 이것저것 하지 말고 한 가지로 통일해서 3,800제가 아니래도 개인적으로 받은 게 있으면 그걸로 해도 됩니다. 근데 제가 경험으로 봤을 때는 제가 다뤘던 책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영어 3,800제를 할 때는 제가 이 어휘책은 별도로 시켜줄 필요가 없다. 그 책 안에 있는 어휘로, 그 책 안에 있는 문장으로도 충분히 모든 걸 커버가 할 수 있으니까 3,800제 나가면서 이것도 해라 이러면은 아이가 시간 부족해서 헤매게 됩니다.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모든 공부는 할 때는 한 권만 가지고 해라. 과목별로.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국어, 영어, 수학 2학년은 뭐 여름방학 때 사회탐구나 과학탐구를 하는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죠. 특이한 경우. 제가 말하는 공부 방법에서는 조금 벗어납니다. 국영수에 취직을 하고요. 2학년들이 사회나 과학은 2학기 때 또 학교에서 하잖아요. 그럴 때 교과서 외에 문제지 적어도 한 권 정도는 이렇게 다루어 줘도 무방을 하다. 큰 점수가 뭐 만점은 안 나오더라도 무방하거든요. 제가 왜 사탐 과탐을 공부에 집중을 하라는 얘기를 안 하나 그러면요. 결국 중3 말쯤 가면 또 거의 많은 부분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때 가서 필요하다면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할 때 또 봐왔던 내공이 있기 때문에 또 기억을 충분히 되살려내면서 사회하고 과학 과목에서 뒤처지는 일은 없을 거다. 그렇게 제가 해왔거든요.
큰 문제가 없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중학교 2학년들이 해야 될 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기는 쉬워도 실행하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부모님들 아이 딱 잡고 공부시키면은 한 이틀 하시면 그냥 딱 나가 떨어질 거예요. 못해 이러면. 그런데요, 현 상태 학원 보내고 해서도 안 되는데 부모가 포기하면 아이는 영원히 포기하게 됩니다.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적어도 일주일은 해보고 포기하세요. 그러면은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많은 게 달라질 겁니다. 부모님들도 어느 정도 이제 노하우가 생기셔가지고 조금 더 재밌게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이게 부모가 직접 아이를 잡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좀 조금 더 나가서 아이의 성적 점수로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가을에 이렇게 수학하듯이 막 이렇게 열려서 떨어질 때 이렇게 열려 있을 때는 제가 하지 말라 그래도 아마 부모님들이 할 거예요. 그 재미 진짜 솔솔지 않거든요. 자기가 직접 아이 공부 감독을 해서 아이가 실력이 이렇게 쫙 향상이 돼서 좋은 성과를 이렇게 막 열매를 맺는 걸 보는 부모는 진짜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3학년은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엄마가 더 열심히 해요.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모님들 또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은 방법인데요. 저는 요즘 이제 좀 시간이 널널해가지고, 널널하다는 게 시간이 많다는 게 아니라 좀 자유롭다는 거죠. 그죠? 아이를 직접 지도하는 일이 지금 그만뒀으니까. 그래서 점심 먹으러 저기 교회 뭐 잘한다는 음식점들 이렇게 가보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엄마쯤 되는 분들이 가득 찼어요. 바글바글 하세요, 아주. 그래서 뭐 이렇게 구석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쭈그려서 이렇게 밥 먹다 보면 얘기 오고 가는 게 그래요. 그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웃기기도 하고요. 참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요. 부모님들이 낮 시간에 이렇게 지인들하고 모여가지고 아니면 아이들 엄마들끼리 모여서 뭐 말씀은 다 좋은데요. 지나고 보니까 다 부질없더라. 부질없는 짓이거든. 차라리 그 시간에 아이 공부에 조금 더 책을 하나 더 준비하고 한번 더 들여다보고 이렇게 할 때 내 아이는 상상도 못할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좋은 대학에 가는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는데요. 내 인생을 조금 나눠준다 하는 기분이 아니면 못합니다. 10분 중에 아마 할 수 있는 분들은 한 분 정도 있을 거예요. 한 분도 많나요? 그래서 뭐 모든 부모들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나라 무서운 나라가 되죠. 무섭습니다. 그러면. 근데 해주는 엄마들 밑에는 안 해주는 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그분들은 내 아이의 그 딛고 올라가는 디딤돌이 되는 거죠. 디딤돌.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 그 학습 설계를 방학 동안에 하기가 어렵다.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계를 하라는 거는 이제 보통 대중적인 그 위치를 놓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구체적인 그러니까 어머니가 여태까지 티칭을 해본 경험이 좀 적어서 전체적으로 좀 설계를 좀 해보고 싶고 또 아이하고 이렇게 점수를 그러니까 문제 답을 맞춰주는 과정에서 힘들어 하거나 뭐 그런 거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꼭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계획을 잡을지는 모르겠다.
아이는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제가 이 영상 밑에다가 메일을 달아 놓을 테니까요. 거기다가 전화번호 메일에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전화를 아이의 상황, 현재 상황은 어떻고 계시는 곳은 어떻고 전화번호 해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름방학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드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조건은 그래요. 엄마들이 진짜 붙어서 해줄 수 있다. 그 전업주부시다. 그리고 아이를 꼭 1대1로 붙어서 공부를 시켜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싶다. 이 조건에 드는 분들만 그 해주세요. 그 외에는 아이가 공부를 하기 싫어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나는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아빠가 옆에서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거 제가 어떻게 합니까? 가정사 문제라든가 생긴 문제라든가 뭐 아이가 너무너무 말을 안 들어서 뭐 공부 좀 시키려고 그러면 쓰러져요. 그것 좀 해결이 안 될까요? 그런 건 진짜 곤란하죠. 조건은 그렇습니다. 자, 시켜야 되겠는데, 조금 더 효과적으로 구체적인 설계를 받고, 아이 현재 상황에 맞게, 그리고 부모님이, 풀타임으로 딱 붙어서 진짜 최고로 한번 실력을 올려보시겠다. 이런 경우, 제 메일에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 학원에 그 아이들을 다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많게는 저쪽에 그 충남 그 경부 그 선까지도 오시더라고요. 지금 메일로 이렇게 상담을 하셔서 예약을 아직 하신 분들도 있고 그 아이 때문에 오는데 물론 고3도 있고요. 특목고생들 있고 그렇지만은 제가 많은 분들을 이렇게 모시지는 못해요. 저도 일정이 있고 그래서 평일날 보통 기준은 1시까지 여기에 오셔서 부모하고 아이하고 와서 전체적으로 코칭하는 법을 좀 배우시고 아이하고 그 코칭하다가 트러블이 없도록 그 다음에 아이에게는 또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공부를 했을 때 좋은 점은 뭔지 뭐 이런 거 이렇게 설명도 드리고 그래서 사실 뭐 아이에게 공부를 하는 그 동기를 부여한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동기 부여한다고 공부를 계속 하는 건 아니에요. 찬바람 한번 쐬면 이 과거로 쏙 돌아갑니다. 그래서 뭐 동기부여보다는 아이가 이대로 갔을 때 어떠한 상황이 된다. 그걸 적나라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겁주는 건 아니고요. 사실이 그러니까요. 현실이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는 기회를 갖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유료로 저희 진행을 합니다. 그 점만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을 이렇게 모시지 못하는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지만요. 그 사정을 제가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듣고 제가 판단을 했을 때 이런 경우는 상담을 받고 가서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할 때만 제가 같이 이렇게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요. 적어도 도움이 안 되겠다 이러시는 분은 안 부르겠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그런 조건 하에서요. 그래서 물론 부모님들 제가 영상에서 지적해 준 것 그것만 이렇게 잘 연구하셔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범주에서 조금 벗어나서 조금 더 필요하다 이런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덥지만은 금방 지나가거든요. 아무리 더워봤자 조금만 지나면
찬바람이 하다 보면은 추석 옵니다. 근데 이때 지금 제일 중요할 때 2학년들이 확 반전하는 기회가 여름방학 때 이거를 소홀히 보내면은 2학기 때는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게 제 경험에서 나오는 거니까 믿기지 않으셔도 그렇게 믿어주시는 게 제대로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씨도 더운데 여러분들 그 중2 학부모님들 많이 기다리셨지만은 뭐 그렇게 이거다 하는 답이 될 만한 답변이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그 대중적인 얘기지만은 그래도 저는 그 부모님들이 가급적이면은 꼭 붙어서 이 어려움을 그 아이에게 좀 극복을 시켜줘라. 그 방법밖에는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잘 하시고 또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3학년들 진짜 중학교 3학년 위기의 3학년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 분들이 아이를 그나마 무사히 고등학교 가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단히 감사합니다.